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868만원이고요. 마이너스 27만원으로 마감했습니다. 5월달에 좀 차곡차곡 잘 모았는데, 오늘 좀 크게 손실이 났습니다. 이렇게 손실 나올 상황이 아니었는데, 항상 하고 나면 후회가 되죠. 쓸데없는데 괜히 들어갔다가, 좀 안타깝게 손실이 좀 생겼습니다. 일단 제가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좀 여행을 가게 돼 가지고요. 장모님 모시고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여행을 한번 가보자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5월달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원래 했었는데 일자리 구하기 전에 장모님 모시고 와이프하고 같이 여행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주식은 부업으로 돌려놓고 그냥 적금한다는 느낌으로 한 종목씩 사모으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이제 돈 벌러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러 나가기 전 마지막 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일주일 동안 이제 인터넷이 안 되니까요. 이걸 매매를 할 수가 없는데 아예 안 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고 그동안 너무 여기에 매여 있어 가지고 좀 중독된 증상에서 벗어나자 이래 가지고 완전히 그냥 일주일 동안 주식이라는 부분은 완전히 끊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머리를 식힐 겸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이제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100% 현금을 가지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종목을 좀 가지고 넘어갈 것이냐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이제 어떤 종목을 홀딩을 할 것인가 이걸 계획을 잡고 있다가 이 종목이 움직이는 흐름을 제대로 잘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방에 그냥 후반부에 가가지고 확 빠지는 바람에 거기서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급격하게 쫙 손실이 나면 오늘 제가 인그루드랩 이 종목이었는데요. 이걸 좀 홀딩을 하고 넘어가려고 이 한 400만원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400만원치를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빠져버리니까 이걸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00만원을 여기서 손절해 버리니까 원래 200만원 있었는데 괜히 위에서 200만원 잡았다가 밑으로 빠져버리니까 이게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한 방 얻어맞고 충격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막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두 종목만 남겨놓고 이 종목은 일주일 동안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지. 일주일 동안에 뭐 장기 투자로 하긴 좀 그렇고 단기 투자에서 벗어나서 좀 길게 보는 매매로 일주일 묻어놨을 때 과연 이 종목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희망사항은 여기인데 때에 따라서는 여기로 갈 수도 있겠죠. 만원대 정도는 지킬 것 같습니다. 좀 뭐 최악의 상황이라도 만원은 지킬 것 같고 이걸 여기서 이 그림에서 밑으로 깨고 내려가는 그림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지금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다가 꺾였는데 이걸 더 길게 원목이 나왔다면 이제 아래쪽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이 정도는 거의 세력들이 한번 털고 가는 그런 느낌 그걸로 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이게 괜찮은데 이걸 거의 던져갖고 눌러버리네요. 순식간에 거의 이렇게 탁 던져버리니까 대책이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축 빠지면 올라갈 줄 알고 단타에 들어와 있다가 놀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갖고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그루드랩이 지금 원래 실적도 뭐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상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뭐 무난한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실적이 평범하게 나오면
실망 매물, 실적이 좋을 줄 알고 매수했다가 실적이 그냥 평범하게 나오면 실망 매물 해갖고 뒤로 빠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공지하기를 12일 월요일에 실적 발표를 하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실적 발표를 하면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수치 정도 가지고는 만족을 못한다. 올라왔는 게 있기 때문에 8,000원짜리가 지금 뭐 만원대를 넘어갔으니까 12,000원 다 와가니까 이 평범한 실적 가지고는 그동안 올라온 게 설명이 안 되니까요. 여기서 실망 매물이 나올 것 같다 해서 오늘 미리 조금 던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실적이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기존에 있던 실적 정도로 되돌아갔다.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보면 매출도 줄었고 영업이익도 줄었고 다 줄었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원래 예상수 실적은 뭐 그 전해하고 비슷하게 무난하게 나왔기 때문에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 종목은 지금 관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공장이 있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선크림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걸로 해서 실적이 여기 지금 예상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꽤 좀 기대해 볼 만한데 굳이 이걸 오늘 밀어버렸느냐 하는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그게 떨어질 때 뉴스가 뭐였냐면 이거였거든요. 이게 5월 12일 날 실적 발표하겠다고 나왔는데 오늘 뭐가 나왔냐면은 주요 기업 영업이익 예상치 및 실적 발표 일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걸 봤는데 실적이 나왔는 줄 알고 잽싸게 봤는데 5월 9일에 인글루드랩이 있어요. 5월 9일에 인글루드랩이 있는데 이게 잠깐만요. 이게 24년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겠죠 아마. 기업 영업이익 예상치니까요. 1분기 영업이익이고 25년 1분기 예상치고 실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막 떨어지고 있길래 저거 딱 뉴스 떴을 때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뭐가 잘못 나왔나 싶어가지고 이 뉴스 나온 게 지금 이거 일찍 나왔는데 8시에 나왔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와 관계없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저게 왜 떨어졌는지는. 5월 9일에 보면 잉글루드랩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코스메카 코리아가 영업이익이 137억 작년 1분기 137억이고 원래 예상이 151억이고 잉글루드랩은 작년 1분기 때 0이었고 원래 1분기 때 70억 예상이 돼가 있는데 실제치는 아직 안 나왔죠. 이게 5월 12일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표가 안 나왔는데 이걸 왜 던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확 던져버려 가지고 화장품 테마도 다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대체로 실적 좋은 기업들이 선크림 관련해 갖고 매출이 좋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선크림이니까 나쁠 게 없지 싶은데 이걸 그냥 확 던지니까 이 정도로 확 빠져버리면 저부터도 당장 팔고 싶어지거든요. 이거 뭔 일이 있나 싶어서 비중을 줄이고 보자 이래가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단타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빠지면 못 들어올리고 계속 누르면은 던지게 됩니다. 쭉 빠지니까 계속 던져가지고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던졌다가 종가에 약간 떠갖고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끝나고 나서 매수 전량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일이 지금 전혀 없었는데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만큼은 뭔가가 자꾸 이 컨트롤하는 게 아닌가. 이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잘 가고 있다가 계속 던져가지고 만원대까지 만원 살짝 꼈다가 그 다음 여기서부터 또 끌어올려가고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 털고 땡겨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고민하다가 4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100만원 줄였습니다. 마지막에 저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100만원 줄이고 300만원만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한 종목이 제가 가장 좋아하던 종목 SG입니다. SG는 200만원 가지고 오늘 비중을 좀 빨리 줄여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어제 줄여놨죠. 200만원 비중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네요. 이거 오늘 약간 빠져가지고 SG가 오늘 0.2% 빠졌는데
199만 원으로 돼버렸네요. $199만원이고 아침에 조금 팔았는가 봅니다. 제가 일부. 그 다음 잉그루드랩은 그 200만원인데 있는데다가 그 아침에 200만원 더 잡았다가 다시 팔았습니다. 100만원을 다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이 지금 늘어났어요. 비중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4x4부터 해서 퍼스텍하고 우리기술 투자하고 뭐 이 전부 다 이게 뭐 꼭 나빴으라기보다는 홀딩 해볼만 했어요. 4x4는 올라갈 때 조금씩 팔았고 이 위로 올라갈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 대선 테마주가 난리치는 바람에 김문수 관련주하고 그 다음 그 한덕수 총리 관련주하고 이 둘이 싸움하는 바람에 그 애꿎은 이재명 관련주가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떨어질 때 뉴스는 뭐였냐면 이 뉴스 보고 반응하는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은 오늘 그 일주일치 방송한다 생각하고 좀 할 말 그대로 다 할게요. 저게 갑자기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오늘 김문수 후보가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 하는데 갔어요. 간 거까지 좋았는데 가가지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그냥 뭐 간단히 요약하면 그 왜 나를 강제적으로 쫓아내려고 하느냐 이런 건 용납할 수 없다. 나 못 나간다 이런 뜻으로 한마디 했고 그다음 이제 그 권영세 의원인가 누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그 갚았어요 그냥. 그게 끝입니다. 나 인정 못한다 하고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갚으렸고 할 대로 해봐라 이래 되니까 그럼 남아있는 의원들이 이제 고민에 빠졌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김문수 후보를 탈락시키고 바꾸고 하는 뭐 이런 거를 의원총회에서 아마 그 국민의힘 자체에서 투표하면 뭔가 그 뭐라 그러죠? 그 법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건 뭐 우리나라 법이 아니고 국민의힘 당규니까 바꿔갖고 그건 교체하는 것까지는 막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 선관위에서 아까 조금 전에 기사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에는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하고 이제 그 누가 더 적합하냐에 대한 여론조사를 당원들한테 했는데 그 결과 발표를 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버리기 때문에 이제 결과도 발표 못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김문수 의원을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정치판이 참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고 있는 권 의원 쪽에서는 윤석열 그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요. 당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한덕수 총리를 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그 생각입니다. 밀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후보가 되려면 다른 후보가 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홍준표 의원이나 뭐 한동훈 후보 같은 사람이 그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단일화 여기서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밀릴 수 있거나 아니면 단일화를 쉽게 안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니까 김문수 후보는 아마 TV 토론 안 봤지만 내가 되면은 단일화 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체로 다 이제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으로 후보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 쪽을 밀어가지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1등을 했단 말이죠. 하고 나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간을 자꾸 끌죠. 뭐 14일 이후에 빅텐트 어쩌고 이러는데 12일까지 안 하면은 꽝대뿌입니다. 이게 그 투표 용지에 이름 날인 대뿌고 그거 무효 이렇게 하려면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건 그 이후 수순인데 아주 모양새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12일까지만 버티면 12일까지만 버티면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력을 보니까 오늘 5월 9일입니다. 이거 제가 재밌게 써서 재미있게 하긴 좀 그런데 정치를 개판을 하니까 이거 뭐 개그맨들이 나가 풍자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요즘 개그 잘못하다가 풍자하면 또 잘리쁘기 때문에 개그맨들도 풍자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평범한 국민 입장에서 지금 정치판에서 놀고 있는 꼴을 보니까 대충 이렇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지지 안 합니다. 저는 누가 되든지 간에
오히려 대통령 없을 때가 더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조용하잖아요. 다 잘리쁘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가장 조용합니다. 그래서 또 문제 생기가 시끄러우면 또 잘라보면 돼요. 다 잘라보면 나중에 되고 뭐 경찰청장도 정도 되는 사람이 권한대행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조용할 겁니다. 사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 게 더 조용하다. 근데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이 국민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뽑아놓으면 시끄럽고 없으면 또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하는 것까지도 지금 그 답답합니다. 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는 그 대법원 판결에서 그 빠꾸시켰는데 그럼 이제 유죄 취지로 보냈죠. 유죄 취지로 빠꾸시켰는데 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버리는 이런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정황상으로 봤을 때 출마를 못하게 되죠. 200만 원인가 100만 원 이상 벌금 나오면 못하게 되는데 1심 때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걸 재판을 선거 이후로 밀어버리니까 재판을 안 하면 그 있죠 뭐 그 판결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인가 뭐 그거 해가지고 출마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황상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대법원에서 빠꾸 시켰기 때문에 그럼 연기시켜 놓고 이걸 또 대통령 취임 기간에는 심의를 못하도록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숫자가 많으니까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그 재판 안 한다 했으면 이제 안 하죠. 그럼 이재명 대표가 만약 당선되면 대통령 끝날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죠. 임기 끝나고 나서 왜 되는 거는 또 그때 가서 법을 또 만들면 되죠. 만들어 가지고 뭐 대통령 했는 사람은 또 그 정도의 벌로는 그건 관계없죠. 왜냐면 100만 원짜리 벌금은 나와도 100만 원 내보면 그만입니다. 대통령 끝나버렸잖아요. 끝나버렸는데 그 출마를 못 한다 이거는 대통령 하기 전에 이야기고 대통령 끝나보고 나서는 벌금이 200만 원인가 나오지 싶은데 200만 원 나오면 200만 원 내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깔끔하게 지금 빠져나가 버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깔끔하냐? 일반 사람들은 연예인이나 이런 유명인들은 뭔가 잘못하면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술 한잔 먹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람 박은 것도 아니고 도로에 그냥 쿡 박았는데 음주운전이다. 그럼 연예계의 생명이 끊깁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좀 특이하죠. 그 문제가 생기는데 재판을 연기해갖고 법을 만들어갖고 대통령 임기 동안에까지 연기해보고 끝나고 나서 벌금만 내면 되는 이런 현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쪽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그런데다가 이쪽에는 또 그 예전에 그 옥새 들고 나르시아 뭐 이런 느낌으로 김무성 의원인가 그 안 뺏기려고 옥새 들고 고향으로 그 영도로 도망가 봤는데 그것도 쫓아가갖고 난리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 느낌이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하겠다 하고 떡 뽑아놨더만은 단일화 이거 뭐 단일화 이 조건이 안 맞니 어쩌니 왜 입당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꼬투리 막 잡다가 꼬투리 잡을 거 없으니까 괘씸하다 이제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는 게 주로 괘씸하다는 얘기죠. 당선되자마자 단일화 하라 하더라. 기분 나쁘다. 뭐 이렇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분 나쁜 걸 못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기사 보니까 홍준표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이건 막강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또 말이 거칠기 때문에 김문수 의원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한다는 뜻이 대통령직을 잘한다가 아니고 선거판 이기는 전략이 잘하고 있다. 제 표현이 좀 뭐한데 왜 잘하냐면 단일화 하겠다. 한덕수 총리하고 단일화 하겠다는 그 공약이 그 경선에서 가장 괜찮은 제안이었습니다. 공약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말 못하죠. 왜냐면 되면 단일화 안 하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한동훈 후보 같으면 내가 되면 내가 대통령 후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좀 밀릴 것 같으니까 나는 한덕수 총리하고 단일화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쪽가 밀어줬습니다. 밀어 딱 되고 나니까 이제는 단일화 하고는 싶은데 내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고는 싶어. 하고 싶은데 너가 하는 게 그 괘씸하잖아. 내한테 그거 할 수가 있나 너가. 이러고 가본단 말입니다. 집에.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쫓아갖고 붙들어올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뭐 당규를 바꿔가지고 후보를 교체시킬 뿐이 어쩌니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그 맘대로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거 법을 막 바꾼다는 게. 그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 또 나오네요. 홍준표 의원이 김문수 상임선대위원장 안 맞는다. 내일 미국으로 출국하겠다. 홍준표 의원도 그렇죠. 그건 맡을 입장이 아니다. 이제 정치 그만두겠다 했는데 가쁘네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조금 난감해지네요. 말이 되게 길고 복잡했는데 오늘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평화홀딩스하고 그다음 그 아이스크림 애도하고 그 대장주들이 치열한 공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판깨 보고 집에 가보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싶으니까 이 종목은 쭉 흘러가 20% 빠졌고
그다음 대형 평화홀딩스는 상한가까지 거의 들어갔다가 20.8%까지 들어갔는가 했다가 마지막 종가 때 툭 떨어졌습니다. 이건 아마도 왜 그렇게 됐느냐를 추정해 보면 이거 와, 이 또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뭡니까? 이 마지막에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그 틀었다고 봐야 뭡니까? 상한가 오늘 20% 정도 되면 상한가 3방짜리니까 여기서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이익이니까요. 일단 안전빵으로 좀 챙기고 보자 이래갖고 이제 던지니까 쭉 밀렸어요. 밀렸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가장 유망한 국민의힘 후보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여기서 왜 갑자기 잘 가고 있던 상지건설이 뒤로 거꾸로졌느냐 여기서 얘도 한 20% 가까이 가다가 지금 뒤로 빠졌습니다. 4x4는 상승하고 있다가 하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냐면 기사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참 눈에는 보이는데 들어갈 수가 잘 없어서 최근에 네이버에 김문수 후보 조회수가 이재명 후보 조회수를 넘어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하는 이 부분에 갖고 막 시끄럽게 싸우니까 이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가 도대체 누구지 뭐 이런 느낌으로 막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는 데다가 시끄러우니까 뭐 싸우고 이런 뉴스 계속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선거할 때는 이름 날리는 데는 이게 가장 좋습니다. 나쁜 쪽도 그냥 막 시끄럽게도 막 해도 이러면 머리에 박히니까요. 그렇게 돼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조회수를 넘어섰다 이 뉴스 나오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듯한 이런 느낌이 살짝 들죠. 그 뉴스에. 그래고 놀래가지고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이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이재명 관련주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상지건설 이런 종목은 지금 상한가를 계속 쳐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다시 이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대결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선거는 제가 이때까지 봐온 바에 의하면은 특별한 경우 한 번 빼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넘어올 때 그때 정동영 후보하고 이명박 후보 선거할 때 그때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영국의 신문에서 이거 정치 유튜브 같잖아. 영국의 유튜브에 신문에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야당에 여당에 이명박 후보 있는 쪽, 그때 야당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니까. 야당의 후보가 개가 나와도 당선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라는 뜻이 아니고, 누가 나오든지 간에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 집값 폭등 뭐 이래갖고,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불신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 이후로 제가 봤을 때, 선거하고 나면 거의 51대 49였어요. 최근에 들어서 더 심각합니다. 표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몇만 표, 뭐 몇천 표밖에 차이 안 날 정도로 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 것 같지만 50 몇 프로에 저쪽 편에 뭐 30% 이렇게 나오는데 여당 쪽의 후보가 정리가 되고 한 사람이 딱 나오면 1대1로 딱 붙으면 51대 49로 봅니다. 저는 압도적인 승리 이런 거 없이 59대 40 51대 49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여론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기회를 김문수 후보가 잡았다. 쉽게 놓겠습니까? 안 놓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쪽이고 이게 오늘 금요일인데다가 금요일이라서 시장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합권에서 막 힘겹게 막 가고 있는데 미국 증시 상승했고 선물 지수도 상승하고 있고 일본 증시도 1.4%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이렇게 금요일이니까요. 주말 앞두고 걱정되니까 비리비리한데 말이 좀 두서가 없긴 하지만 미증시가 상승했던 거는 꼬리가 많이 달렸죠. 이거 상승했던 거는 뭐였냐면 미국하고 영국하고 관세가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확 올라갔는데, 장 끝날 때 돼갖고 상승폭이 확 줄어버렸어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2% 가까이 올라가다가 나스닥이, 장 끝날 즈음에 쭉 빠져가지고 분봉으로 보면, 끝날 때 쭉 빠져갖고 1%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하고 영국하고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부분이죠. 관세 협상이 잘 되고 있다 그랬는데 막상 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한 군데가 타결됐다 이러니까 이제 하나씩 타결되는구나 해갖고 기뻐서 이제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영국하고 타결했단 말이죠. 그래서 영국하고 타결된 걸 자세히 보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는 무역 적자가 별로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관세를 때리는 나라는 중국이나 베트남,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이 무역 이익을 많이 보는 나라들이 관세를 얻어맞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게 그렇게 안 많은 모양이에요. 비슷하니까 관세 때릴 게 없단 말이죠, 서로. 관세 때릴 게 없으니까 협상이 쉽게 되죠. 뭐 강제로 매길 필요도 없고. 그 최종적으로 보니까 10% 정도 선으로 한다. 뭐 이럴 뿐이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10%니까 영국에서도 회피하고 미국도 회피하고 한 건 했다 이렇게 되니까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건 뭐 협상할 여지가 없는 나라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머리를 쓰고 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 잣대를 갖다 대면 우리나라는 그 무역 이익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영국하고 미국하고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우리는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주면 이게 7월 달쯤에 협상 타결로 보는 것 같은데 그때 되면 90일이 다 돼가기 때문에 안 주면 관세 때릴 뿐다 이렇게 내가 협박하는 아주 되게 이제 혼란스러운 압박을 받는 국면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일본이나 뭐 베트남 모든 나라에 다 이제 트럼프 스타일로 보면 뭐 베트남 같은 나라나 인도 같은 이런 나라는 그렇게 심하게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우리나라는 좀 심하게 할 것 같죠. 트럼프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저 삼성 공장 한 위에 날아가고 나서 와 하면서 감탄했죠. 돈은 한국에서 다 벌어가고 우리한테 삥 뜯어갖고 대한민국이 돈 다 벌어간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뜯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주 안 좋다. 그걸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증시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올라갈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위태위태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금요일이라서 불안감에 시장도 못 올라가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가 서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쪽으로 돈이 막 몰리니까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다 저쪽으로 다 몰려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SG 같은 종목도 비리리 했고요. 그 다음 어디 갔죠? 인그루드레 같은 종목도 지금 다닐까 한번 볼까요? 이건 또 뭐죠? 인크루드랩이 지금 시간에 탈일까 해서 이게 1.79%나 올라가 버리네요. 그동안 왜 팔았어 이거를. 팔지를 말든가. 11,180원 150원 얼마 안 넘네요. 이거 뭐 10주니까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대거 내려가는 그런 돈이 저쪽으로 몰려가면서 웬만한 종목들은 다 던져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암호화폐도 상당히 좋았는데 암호화폐가 좀 급등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원봉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이 급등할 만했는데 아침에 장전에 좋았어요. 이거 10% 넘게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뒤로 쭉 빠져가지고 4.2%로 원봉으로 끝나버렸다. 그 돈이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 정도만 할게요. 오늘 너무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다음 일주일 동안은 제가 완전히 정치에서 벗어나서 그냥 좀 머리도 좀 식힐 겸 하기 위해서 두 종목만 딱 남겼습니다. SG 200만원 하고 인그루드랩 300 요렇게 지금 남겨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 요건 다 다음 주에 월요일에 그때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지 저도 살짝 기대를 하면서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불확실해 가지고 웬만하면은 좀 한 일주일 정도 묻어놔도 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잡을 만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다 이게 지금 뭐 테마성으로 막 움직이고 있어 가지고 잘못하면 한번 얻어맞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딱 두 종목만 남기고 나머지 현금이 368만원. 하고 900만원 다 가다가 또 미끄러져 버렸네요. 868만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제는 일자리도 구하고 그 투자는 조금 그 뭐라 그럽니까 길게 보는 투자로 은행 적금 넣는다는 생각으로 내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괜찮은 종목 있으면 지금 요런 것처럼 길게 보는 관점으로 그냥 사갖고 묻어놓고 만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지켜보는 요런 쪽 매매로 패턴을 바꾸겠습니다. 당일치기 매매는 해봐도 답도 없고 이것을 해서 그동안 제가 1월부터 해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132만원이 나왔네요. 성과는 없었고 그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 이걸 또 느낍니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2019년 2월달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뭐 또 인출하고 다시 하고 막 이렇게 시즌 바꿔가면서 해봤는데 아직까지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생업에 복귀해가지고 일하면서 좀 부업 삼아 취미생활 삼아 그렇게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다음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